대한민국이 과연 몇 년 존재할까?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자유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북한의 연방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홍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열흘 됐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뒤에 열흘 됐는데 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장군님. 총리 지명자로 된 그 날 욕을 제일 많이 한 김민석 있죠. 김민석에 대한 막 비리가 지금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더구만요. 예, 뭐 신문, 방송을 또 유튜브까지 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까도비라 그래, 까도비. 까도 비리밖에 안 나온다. 저는 김문수는 파파미, 파도 미담만 나온다. 아하.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요? 홍도영 목사님? 뭐 구체적 김민석? 내용은 여러 가지 비리에 뭐 많이 있는데 뭐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가지고 깊이 안 알아봤습니다. 아니 그 내가 이제 대충 이게 뉴스를 보니까 김민석이가 저 양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그래. 그리고 양부 뭐 그분이 많이 뒷바라지 대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한테 이제 돈을 갖다 많이 받아가 쓰고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자금 압박 때문에 좀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해가 자살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그 자살의 유서에 보니까 아예 거기 저 김민석에 대한 원망이 거의 나와 있다 그러대. 많이 이제 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상에 뭐 정치자금 빌려간 거 예. 이번에 지명되고 난 뒤에 황교안 장군님 지명되고 난 뒤에 돈을 갚았어. 예? 그럼 불법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뭐 며칠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김민석 총리 그 지명자에 그 뭐 2번에 걸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저 실형을 받은 게 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저도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딴 것보다는 저는 그 조직을 총리면은 대통령을 저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 보면 참모장입니다. 참모장. 부대에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지휘관이 할 일이 있고 지휘관은 큰 거 지휘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참모를 다 잘 다스려 가지고 지휘관의 어도를 잘 하는 게 이제 참모장인데 그 국무총리라면은 가장 큰 조직의 참모장 아니겠습니까? 국가 살림을 다 하는 사람이죠 네.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그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이 관료 생활도 좀 하고 뭐 꼭 저는 뭐 그 국회의원 선출직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관료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한 분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군에서도 소대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해도 최소한 2, 3개월 걸립니다. 준비력만 되면 6개월 걸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업무 파악을 오. 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타일대로 지휘를 하려면은 최소한 6개월인데 아니 국무총리가 언제 그저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국무총리는 굉장히 단명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조금 저는 의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뭐 계속해서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국방부 장관은 그야말로 국방의 전체 그러니까 군정하고 또 군권하고를 다 장악하고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업무 파악하는데 뭐 몇 달 걸리면 우리 국방부 장관 임기는 2년이지만은 네 1년짜리가 더 많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가가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인선이 돼야 되는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덕 목사. 예. 국민의힘 정당이 예. 김민석을 제대로 비판 내지는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뭐 싸울 의지 자체가 없는 정당이고 저 정당 빨리 해산하는 게 답입니다. 빨리 해산하고 이제 자기들이 좀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하고 전부 다 길거리 나가지고 대여 투쟁을 할 때 국민이 진정성이 이해하고 지금 잘못하는 거 죄사함 받고 다시 자유우파를 재건해야 되지. 저 집단을 그대로 해가지고 뭐 분치를 하고 뭐 어떻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죠. 저 집단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이게 문제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에 몰락하게 된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소위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을 대를 잇는 이 정통 보수 정당에서 크게 궤도가 이탈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은 보수의 맛, 자유파의 맛을 잃어버린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져가지고 밟히는 그런 지금 지경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지금 이제 뭐 추설해가지고 다시 이제 개파를 갖다가 다시 이제 봉합해가지고 뭐 원내 대표를 내고 또 원내 대표를 내는 마당에 뭐 안철수와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가 특급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식으로 떠들고 앉았는데 스스로 이미 저 장당은 수효가 그 수명이 다 된 겁니다. 다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나 시민 보수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그만 사퇴해라. 그리고 국힘 못 내려라 이깁니다. 나중에 통제질서를 위원 청구해가지고 강제로 그냥 옷 벗는 것보다는 미리 던져버리고 대여 투쟁을 하는 게 훨씬 자기들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전 장군님 이미 벌써 민정수석은 사퇴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보니까 사퇴한 이유가 그 아주 어린 아이 자식들한테 네. 편법으로 아. 부동산을 정해한 거죠. 네. 참나.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려면은 네. 최소한 정치인들 중에 저는 정과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 봅니다. 예? 아.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능력적으로는 된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자기 능력 발휘하면 됩니다. 근데 왜 꼭 그런 데 나와서 우리는 그 정도에 나와서가 아니라 이게 정과가 없으면 아예 끼지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뭐 정무수석이면은 정말 대통령의 그 모든 가족 포함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제대로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런 허물 가진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들 자체 검증해서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알면서도 또 임명을 했다면은 그거는 또 더 잘못된 거고 그런 면에서 모든 지금 그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선이 우리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실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홍도모 예. 손주들한테 그 재산을 넘겼어요? 손주들한테 내가 재산 내볼 것도 없는데 무슨 손주들한테 재산을 넘겨 그게. 참네. 아니 민정수석이 손녀한테 부동산을 정해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아웃됐잖아 반드시. 응? 그리고 나는 이번에 어차피 개헌은 어차피 하게 돼 있는데 개헌할 때 일단은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반국가제 예를 들어서 보안법 위반 그다음에 무슨 뭐 폭력범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다. 아예 헌법에다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참 좋죠. 좋은데 그 지금 현재 개헌을 하려면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200명이 찬성해서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국민투표는 그 열광적으로 환영할지 모르지만은 200석의 국회 그 담을 넘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다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별들을 서로 휘황찬란히 자랑하잖아요 지금. 별 많은 걸 자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헌을 국회에서 먼저 결정할 일이 아니고 개헌위원회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조항까지 그것을 다 만들어서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냥 개헌한다 해놓고 국회 3분의 1을 하면 내용도 모르고 그 3분의 2가 동의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또 한동훈 계열이 지금 107석이잖아요. 107석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한 석이 민주당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몇 명만 더 가면 되는 거야. 뭐 그쪽에 192명이 그리 있다 하니까 8명 가면 되는 거죠. 그죠? 8명 가면은 8명 가면은 일단은 개헌이 된단 말이야. 예. 되는데 이것을 개헌을 할까 말까를 국회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고 개헌 내용이잖아. 내용. 예. 내용. 우리가 제시한 개헌 아니라 그죠? 개헌안 예.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한다. 일치한다. 예. 우리가 제안한 1번 아닙니까? 예, 1번. 예.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예. 국회에서부터 이걸 통과를 해야지. 아니 그냥 개헌을 한다. 이것만 가지고 목사님 그게 지금도 절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그 필요하다면은 그런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더라도 여야 간에 합의돼서 이렇게 나와야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 서로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걸 갖다가 다 밀어붙여버리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원장은 본래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게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당보다 야당의 이런 행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이런 걸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니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한 위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김민석에 대하여 채무. 아,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뭐 저 계속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예. 청와대라는 것이 저 청도에 있는 거잖아. 아니 중국에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대하고 예. 양대 대학이잖아 저게. 그러니까 그게 저기 저 청도에 있는 거 아니야? 청와대라는 북경에 것이. 있겠지 뭐. 북경에? 당연히 북이 청도에 뭐 그런 게 초인류 대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기 이제 그 채무 관계는 청와대에서 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있는 기관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렇게 뭐 심지어 AI가 했나 뭐 동일 기관에 다른 데 있었다 그런 말도 나오고 하죠. 중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중국화 시키려고 김민석이를 그 중국에서 석사학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 한 번 내가 딱 들어보니까 중국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이 저 김민석이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 놈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먹으려고 이게 완전히 작정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작정.